그래요. 10분 정도만 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뒤에 보시면은요 AC 모터입니다. AC 모터로 전구는 20W짜리 DC 전구입니다. 140개니까 2800W가 되겠죠. 그 다음에 회전수는 RPM 750 회전인데 이것은 저회전인데 이러한 발전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발전량만 해도 뭐 이미 에너지 법칙 무슨 법칙 다 벗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하셨겠지만은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확인을 시켜드리는 거고요. 다시 AC 전기로 변환하여 사용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 있습니다. 뒤에 발전기 뒤에 증폭기를 부착하면은 AC 전기로 변환돼 가지고요. AC 전기를 30% 추가로 생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초기값 대비 약 150% 이상, 약 3,500W의 AC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은 AC 모터가 없이 DC 모터로 외부 동력 없이 자체 발전을 할 수 없느냐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점으로 하나 남습니다. AC 모터를 돌릴 때는 외부 동력을 사용을 했는데 DC 모터로 작동을 하면은 DC 발전을 하면은 100% 무한 동력이 됩니다. 모든 준비는 저희들이 이제 끝을 냈고요. 오늘은 DC 모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AC 모터로 보여드렸고요. 저희들이 실제로 노벨상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 철거통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창조경제니 뭐니 다 꼼짝도 안 하죠. 대통령 혼자서만 바쁩니다. 저희가 개발한 무한동력 제품을 산업용으로 실용화한다면요, 신에너지 시장은 경제적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수치로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영국에서 시작됐겠지만은 에너지혁명은 대한민국에서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본 제품이 상용화되면은 쓰임새는 무궁무진하죠. 한 예로 500kW짜리 발전기를 2,000개를 만들어서 생산한다면 100만 kW가 됩니다. 원자력 1기에 해당하는 막대한 발전량입니다. 원자력 1기가 100만 kW를 생산합니다. 우리나라 원자력이 6기가 600만 W를 생산합니다. 이것은 무공해고 장소에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셨지만 소리도 저소음입니다. 그래서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장소, 사회 갈등, 위험 요소가 있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이것이 2,000개, 4,000개, 6,000개 생산하면 원자력 발전소도 능가하게 됩니다. 자금도 원자력 발전소는 하나 만드는데 약 13조 원 정도 들어갑니다. 돈만 들어갑니까? 사회 갈등, 장소, 또 보관 문제, 기타 등등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연을 시작을 하겠는데요. 동영상을 촬영하시고 잠시 후에 개발진님하고 일문일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질문을 하실 때 특허에 관련된 질문은 오늘은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또 기술적인 것은 실물을 보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 초기값 대비 이런 그 질문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가 인터넷 사이트에 이 영상을 그대로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이건 사기다. 물리학의 법칙을 근거로 해서 입력값보다 출력값이 많을 수는 없다. 그것은 법칙으로 세계 물리학자들이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실제로 저 전구를 140개를 달아서 출력을 보여드리고 또 입력 모터는 1500와트 2마력짜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드리면 육안으로 보는데 가장 검증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 전구는 지금 DC 12V에 20와트 용량입니다. 약 10%만 용량이 딸려도 전구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희미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측정기보다도 육안으로 보는데 가장 정직한 그런 것이 바로 전구담화예요. 그래서 전구담화로 일단 육안으로 검증하실 수 있도록 보여드렸고요. 대부분 지금 저 뒤에서 어떤 분이 야 이거 뭐 DC 모터인지 AC 모터인지는 몰라도 모터가 자력 회전을 하는 걸 보여줘야 그게 정상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뭘로 검증하겠느냐 이런 거를 지금 방금 제가 들었는데 사실 어떤 측면에서는 좀 답답합니다. 뭐냐 하면 입력과 출력의 그 값을 세계 누구도 근처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1500와트 AC 모터를 사용해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발전기를 가동시켰다면은 약 40% 나옵니다. 한 700에서 800와트. 그런데 저희는 2800 DC를 생산했거든요. DC 2800을 생산했으면은 이걸 AC로 교환하면 3500에서 4000와트가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AC가 무엇인지 DC가 무엇인지 전기의 그 상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AC나 DC나 이 전기의 그 소중한 걸 모르고 대부분 일반 대중들은 다 그렇죠. 누구나. 그런데 제가 전문가라는 분들을 한 몇 분 만났어요. 이걸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전기 기술자고 많이 한다고 저희 개발하는 공장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 번 서로 질의문답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전기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전기는 우리가 100년을 쓰고 있지만 이 전기에 대한 상식이 너무나 전무한 거예요. 심지어 제가 좀 비평을 한다면은 발전기를 제작하는 기술자 또 발전기를 수리하는 기술자 이 사람들이 전기의 원리를 전무해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서 공식대로 숙련된 그 습성으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전기 제품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한테 제가 어떤 때는 답답해서 전기에 대한 상식을 5분, 10분을 설명을 해드린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연구나 체험을 통하지 않은 외제 발전기를 그대로 갖다가 뜯어놓고 그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구리선, 감는 공법, 산화철의 두께 모든 것을 그대로 복사하니까 그 용량이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죠. 전기라는 것은 발전되는 전기의 생성 원리를 알지 못하고는 응용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즉 전기가 어떤 원리로 일어나느냐 그러면 기술자라는 분들이 대답할 사람이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몰라요 그걸. 간단합니다. 전기는 산화철은 자석에 땡겨오는 철입니다. 산소에 부식되는 그 산화철과 거기에 감긴 에나멜 와이어, 코일이라고 그러죠. 그 코일을 자석이 회전하면서 유도하는 거예요. N극, S극이 계속
교차하면서. 그러면 그 교차하는 게 바로 저 회전 속도인데 이게 딱 당겨서 붙으면 저항이 안 일어나. 그런데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붙을락 말락할 때 다시 N극이 바뀌고 S극이 바뀌고 그러면은 산화철에서 저항이 일어납니다. 그 저항은 뭐냐? 산화철 물질의 핵, 즉 원자죠. 원자의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산화철이 일으키는 원자의 운동 에너지를 감긴 코일이 구리가 다시 한번 받아서 다시 또 반응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기입니다. 그런데 전기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AC와 지금 말씀드린 DC. DC 전기는 N극, S극이 교차하면서 1분에 RPM은 항상 1분을 기준하죠. RPM 9,000 이상이 일어나야 일률적인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고 요 지금 AC는 3,000번 이상 N극, S극이 한 번 교차하는 게 3,000번 이상 저항을 주면 그것이 딱딱딱딱 끊기는 게 연이어져서 들어오는 게 AC예요. 그래서 AC 전기를 DC로 바꿀 때는 30%에서 50%까지 감소가 되고 DC를 AC로 바꿀 땐 반대로 30%에서 50% 증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DC 그 발전기는 인체에 해를 주지 않아요. 아무리 전압이 10,000볼트가 돼도 양짝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잡아도 인체 신경 기능에 감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급 전기죠. 어떤 전압을 갖다 대도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는 고급 전기고 지금 저 지하철에 잠깐만요. 지하철에 이 전철이 밖에서 저 지나갈 때는 교류를 쓰고 지하에 들어갈 땐 DC 모터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충전해 가지고 그 배터리는 항상 DC 전기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사고를 대비한 안전하기 위해서 DC 전기를 쓰고 DC 모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회전 속도 750회전에 DC 전류를 발생하는 거죠. 그것도 이 DC 전류가 끊김이 약간 있으면은 불이 흐미한 게 깜빡깜빡 거려요. 전구가. 그래서 지금 저희 전기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그러면 750회전에서 최고의 고급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가 지금 750회전에 DC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느냐? 이거는 아직 현대 과학기술로도 해명이 되지 않고 할 수도 없는 가장 첨단 공법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것이 저희가 내세우는 아무도 하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이 자리에서 보여드리는데 이거를 보시고도 이게 뭐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이런 그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계실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저희가 그 방법을 하나 더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도 그걸 여러분들이 전문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힘들지만 그래도 기왕에 오셨으니까 전기에 대한 원리 이렇구나 이런 거 정도는 아시고 가시는 것이 오늘 발걸음에 도움이 좀 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그 과학자들이 전기뿐이 아니라 모든 에너지가 어떤 연료를 태워서 그 양만큼 다시 생성을 하기 위해인데 그 값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법칙을 정해놓은 겁니다.
결론은 실패한 자의 모순된 이론이죠. 물리법칙은. 그래서 지금 제 경험으로 비추어 봤을 때 물질과 물질에 대한 상호작용, 즉 자석이 산화철에 주는 저항이 열 에너지로 변하면서 이것이 또 구리의 핵을 자극해서 여기에서 증폭되는 에너지가 바로 전기인데, 물질과 물질은 상호작용이에요, 항상. 그래서 항상 똑같은 양이 나오는 게 아니고 질과 양과 그리고 그것을 작용하는 그 범위, 테두리 안의 환경, 이런 세 가지에 따라서 증폭의 폭이 달라집니다.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주 민감하게. 지금 저 발전기가 저 안에 자석이 있어요. 자석과 코일을 감은 산화철과의 간격이 0.3mm 떨어져 있습니다. 0.3mm인데 간격을 0.4로 0.1mm를 더 떨어지게 만들면 전류 안 일어나요. 그렇게 민감한 것이 바로 전기 생산입니다. 그것은 왜 지금 우리가 더 민감하냐 하면 DC 전류이기 때문에. AC는 지금 발전기가 한꺼번에 묶어서 전체가 저항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게 모여서 나오기 때문에 용량이 조금 딸려도 질이 떨어질 뿐이지 AC 전기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물리법칙을 자꾸 거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저는 그 물리학자 여러 명이 다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걸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 우리가 불가사의가 이 자연의 이치 속에서 많이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전기를 사용하고 또 모터, 발전기, 모든 전자제품 여기에 들어가는 자석이 있습니다. 자석의 강도가 약하고 세고 이제 그 제품에 따라 다 다른데 그 자석을 사용한 게 100년이에요. 지금 가장 강한 자석은 자기 몸에 150배를 끌어올리는 고정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힘은 외부의 자극과 에너지를 받지 않고 평생을 그 힘을 뿜어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연적인 이 힘을 현대 과학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인류의 어떤 지식이 한계가 와 있거든요. 아무것도 몰라. 사실은 미미하고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물리 법칙을 법칙으로 딱 규정하고 단정하는 것은 앞으로의 무한한 가능성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잘못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지금 저는 그 법칙을 이미 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까지 한계를 도달하지 못한 자의 법칙은 한계를 넘어선 자가 새로운 이론으로 정리가 돼야 되겠죠. 이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물리 법칙은 법칙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왜? 그 작용과 반작용에 따라서 무한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자석을 조그만 걸 샘플로 하나 가져 나와요. 지금 요 자석이 두께가 5mm인데 이 힘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는 동극기는 밀고 타극기는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서 붙어버려. 지나면 따라오죠. 이 힘은 고정된 에너지예요. 외부의 자극을 받지 않고 100년도 더 가. 그러면 이 힘은 물리법칙으로 설명 아무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자연의 이치는 물질들끼리 상호작용으로 해서 일어나는 저항, 힘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법칙이라고 만들어서
세상에 펴내고 있죠. 이것은 모순이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제가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아니에요. 전 수없는 날을 이 한 가지에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식은 체험하지 않은 책에서 읽은 건 지식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느낌이 없는 지식, 이해가 안 되는 지식, 그건 지식이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고 가는 방법은 이론으로 다 알아. 그러나 운전대를 딱 잡았을 때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경험자만이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DC 모터도 제작하고 또 그보다 더한 아예 에너지가 작용하지 않고 요 자석을 이용해서 이 고정된 힘을 회전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90% 끝냈습니다. 에너지가 없습니다. 이건 영원히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저는 수십 년을 여기에 제 인생을 걸고 많은 그 시장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오다 보니까 머릿속에 다 그려져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여러분이 오셔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그 의심을 하고 계신데 저는 뭔 생각을 하냐 하면 이것이 산업화로 전환됐을 때 앞으로 가져오는 산업혁명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은 생각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발명한 저는 그걸 잘합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것이 개발돼서 전기세도 적게 내고 원가가 없는 전기인데 만들어서 놓으면 지가 돌아가서 지가 평생을 생산을 했는데 원가가 어디 있습니까? 설치비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서민들 모든 사람들이 99%가 다 풍요를 느낄 수 있고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고 안전한 전기를 쓸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바로 도래되지만 이러한 것들을 반대하는 저항 세력은 힘이 더 좋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석유 유통을 하는 자, 석유 생산을 하는 자, 그들은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화하는 데까지 문제점이 장애 요인이 상당히 많고 또 위험 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것이 시중에 나와서 실용화될 때는 자기 기업은 딱 생명이 정해져 있어. 한 번에 이게 에너지를 쓰지 않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전기 자동차를 각 회사마다 전 세계에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전기 자동차를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그 타는 고객을 위해서 하겠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돈을 벌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데 이게 딱 나와서 실용화되면 다 스탑이야. 뭐 배터리? 그 충전하는 걸 뭐였어? 시동만 걸면 영원히 갈 수 있어. 이거는 멈추질 않으니까. 그러면 이런 것이 남아 있을 때 이 세상 경제 구도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 문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일부분에 속하지만 그들의 세력이 워낙 강대하고 막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한 사람은 간접적인 위협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 DC 모터까지 공개를 뭐 언젠간 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 나와서 이것을 하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비밀리에 만들어서 이 특허는 지금 서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무한동력은. 왜? 그렇게 되는 기관은 없다라고 이미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아예 받질 않아요. 그래서 실물을 함께 가져가서 보여주면 그때 특허 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특허를 나간 적도 없고 신청해서 그걸 실물을 만들어 온 자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초에 제가 처음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그 진실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 저희가 청와대 비서실, 미래창조과학부, 또 인터넷 사이트 아무리 올려서 해봐도 믿지 않는데 뭐 미친 사람이랄까 아니면 뭐 사기성이 있어서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이러한 그 사기를 할 것이다. 이런 똑같은 옛날에 이런 방법으로 뭐 사기를 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불효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밝혀야 무엇이 시작이 되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는데 뭐 뉴시스에서 기자 여러분들한테 그 초청장도 보내고 많이 했지만 오신 분들은 사실 몇 분이 안 계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게 정말이겠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오신 저 기자분들이 세부적으로 이것을 기사화했을 때 그들은 여기 오지 않은 과학 기자들도 다 자기 담당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문 기자가. 그럼 그들은 문책을 당해야 되겠죠, 회사로부터. 이러한 특종을, 이건 특종이에요. 여기에 안 온 분들은 다시 이런 자리를 절대 저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왜 공개를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오랜 동안을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고갈이 되고 사람은 아주 망가졌어요. 그래서 황폐하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더 이상 진행해야 할 부분이 시중에서 사는 모타, 이거는 저희하고 맞질 않아요. 저것은 공법이 다르고 물질에 저항을 하는 유도하는 장치가 다 다르고 자석도 다릅니다.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그 넘지 못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전기가 발생은 이 자체하고 틀립니다. 지금 DC 전기도 저희 전기를 따라오는 그런 질이 없어요. 이건 최고의 질이에요. 그런데 공법이 틀리다 보니까 저 전기를 받아서 회전 동력으로 돌릴 수 있는 DC 모터를 만드는데 그것도 창조야. 설계로 다 돼 있고 다 돼 있지만 하다가 경제력 때문에 좀 중단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창조 경제가 대한민국에서 시작이 되고 하다 보면 정부의 도움도 있지 않겠냐. 이러한 기대를 하면서 사이트에 올렸는데 아무도 거기다 보지 않으니까 이렇게나마 공개를 했는데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선구자 역할을 해야 되는 기자분들이 믿음이 안 가니까 안 오셨잖아, 별로. 사실 뉴시스에서 초대장은 뭐 수십 분한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이런 그 기관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시고 오셨는데 저는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 얘기는 뭐 자꾸 해봐야 사실 더 이상 새로운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질문을 하실 거 있으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 기관에 대해서만 평생을 연구했지 다른 분야는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 화순에서 올라온 분인데 저도 저런 건 아닌데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예. 아까 어느 분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1.3kW 전기가 들어가 1,500W 전기가 들어가고 2,800W입니다. 2,800W 전기가 나온다는데 예. 예를 들면은 예. 저 전기는 몇 헤르츠입니까? 발전기에 따라서 헤르츠가 다르는데 예. 저 전기는 몇 헤르츠 전기가 나옵니까? 헤리츠라는 무슨 말이죠? 헤르츠라는 것은 초당 예. 이 왕복 운동하는 것을 지금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몇 그것을 몇 헤르츠입니까? 지금 이거 그것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1분에 아니 그러면 초당 1분에 22,300번. 그러면 초당 60대 1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에 이제 네. 그 전기는
우리나라에서 쓰는 전기는 50Hz요. 예. 유럽 같은 데는 50Hz요. 다른 또 나라에서는 30Hz 그래갖고 헤르츠로 이제 표시를 하는데 예. 저 발전기 헤르츠는 몇 헤르츠냐 이 말이죠. 저는 헤리츠라는 그 전기는 전기를 다뤄보셨다면 그러니까 헤르츠를 얘기를 안 그러니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그것을 거고 그 다음에 그건 이제 그렇다고 치고 저 전기가 1.3kW 1500W가 나와가지고 3800W가 나온다는데 예. 아까 한 분한테 물어보니까 참 2,800W가 전기가 나온다. 2.8kW 전기가 나온뒤 얼마 만에 나오냐? 전기는 얼마 만에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전기 2.8kW가 나오면 얼마 만에 발전기가 얼마 만에 전기가 나오느냐? 가동이 2.8kW가 나온다는데 그것이 가동이 시작되면 15초에 정상적으로 발전이 됩니다. 아니 그럼 15초 후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초당 몇 킬로와트가 나오니까 전기. 2,800W입니다. DC 12V. 그러면 이제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은 2,800W가 초당 나온다 그러면은 계산하면은 모든 전기는 아워로 계산한다 시간으로.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100만 킬로와트다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초당 2,707킬로와트가 나온다 그렇게 하는데 저 전기가 초당 2.8kW가 나온단 말입니다. 2.800W가 나온다. 그러면은 계산하면 1080kW가 나오는데 1080kW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런 전등은 전부 다 나가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어떻게 초당 2.8kW가 나온다고 그것이 나 이해가 안 가요. 전기는 예. 초당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아워로 하는데 그 소비량과 이제 생산량을 아니 아까 누구한테 죄송합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그 질문하시는 내용은요. 예, 제가 예. 잠시 막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예.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니. 메일로 주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시간이 끝이 아니, 없습니다. 그래. 그 그 부분은 다음에, 지금 그 그 부분은요. 지금 여기 질문하실 분들이 많으니까요. 질문할게요. 저렇게 제지하지 마세요. 벨트를 몇 번 돌아가들 안 했는데 뭐다가 저렇게 열을 받는데 저 열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저 전기가 나옵니까? 원래 예. 발전기는 예. 그 냉각 장치가 다 돼 있습니다. 예. 냉각 장치가 돼 있고 예.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이런 따지기가 에디슨이 이런도 물품으로서 발명가는 형평을 증명하는 거예요. 저 이거는 아니에요.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실물로 보여드렸고요. 형평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왔잖아 이게. 근데 무슨 많은 분들이 본인이 이론적으로 맞으면은 되는데 그만하시고요. 아니 전기는 시간당 하는데 저는 몇 킬로와트가 나오는데 저게 돌리면 2,800W입니다. 2.800W요. 네. 그러면 한 시간에 2.8kW가 나온다는데 네. 그러면 24로 계산하면은 20만 계산해도 56kW가 나오는데 아까 2.8kW 한 시간에 나오면 저 전구 정도를 저 전구 한 10배 이상도 킬 수가 있는데 저 전구만 달았습니다. 저 전구 곱하기 140개 곱하기 20V 한다고 해서 2.8kW 지금 질문은 지금 끊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분도 질문을 하셔야 되니까 그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요. 2.800W가 나오면은 간단히 질문을 하셔야죠. 지금 혼자만 지금 하시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네. 저런 저항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개발하신 분을 제가 존경하고 신뢰는 하는데 저 기계를 못 믿어서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닙니다. 믿는데 2.8kW가 나오면은 지금 저 전등을 켜서 우리가 1시간만 켜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 모다는 완전히 타볼 정도 저항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저 새가 돌리는 그 회전수가 그러니까 잠깐 진정하시고 예. 그게 말이 안 되더라 이 말이죠. 발전기는 예. 열이 나는 것은 발전기 열이 아닙니다. 지금 지금 모다 지금 그것이 열이 난다는 소리지. 모다가 열도 아니고 벨트에 연관된 그 회전체가 그렇게 열을 받는다 이 말이죠. 왜 이제 열을 받느냐 이 말이죠. 그것은 벨트가 좀 빡빡하게 돼서 열이 날 수도 있고 마찰열인데 예. 그 마찰 저항도 예. 사실은 에너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발전기는 용량이 크면 클수록 다 냉각장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로 계속 식혀가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있는 저 발전기는 5만 킬로입니다. 시간당. 1호기가 20대를 돌려서 100만 킬로를 하는데 약 92%의 전력이 생산돼요. 100%가 안 나오고. 그러면 그 발전기 한 대가 무게가 800톤입니다. 지름이 7.5의 터빈 길이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 발전기에서 나는 열량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항상 바다 옆에 그 물을 강물 가지고 다 식히지를 못해. 그래서 바다 옆에다 바닷물을 끌어서 냉각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은 양이 많을수록 어떤 것도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열이 에너지인데 그 열이 없으면 전기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데는 항상 열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분, 다른 분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다른 분 질문하시고요. 이렇게 발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수고가 많았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의심이 가니까 그 의심을 제기는 아까는 초당 2.8kW 나온다 해갖고 이제 한 시간에 2.8kW가 나온다니까 그게 제가 지금 그 전기 발생의 그 원리를 이해를 달리하고 계셔서 그런데 아니요, 이해 달리한 거 아닙니다. 이것은 초당이든 한 시간이든 네. 똑같은 전력이 생산되는 거예요. 똑같은 전압과 아니. 용량이. 저 발전기는 그러면 시간당 얼마가 나옵니까? 아니 그건 시간당이고 초당이든 시간당이든 똑같습니다. 네, 그럼 초당은? 우정적으로 계속 2800와트 12V에 전압은 12V, 아니, 용량은 1초에 저 아니, 2.8kW가 똑같죠. 나옵니까? 저게 1초 아니라 0.5초만 저기 끊겨도 저 불 하나도 안 아니 들어와요. 선생님요, 초당 2.8kW가 나오면 저 전등이 다 불이 나버려야 됩니다. 불이 나버려야 돼. 그래서 초당 2.8kW가 네, 나오면 네. 초당 2.8kW 하면 시간당 1080kW 전기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네. 오늘 저 왜 그렇게 발전소에다가 전화 한번 하셔가지고 네.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전력 생산은 네. 시간당으로 기준이 돼 있고 그래. 모든 게 기준은 RPM은 1분당 돌아가는 그 다음에 기준이 있습니다. RPM을 얘기를 하는데 저 지름에 비례해서 아까 5배라고 했는데 어떤 원리에서 5배가 나옵니까? 그것은 네. 지금 저 AC 모터로 지금 1500 그 와트를 소모하는 그 모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거로 네. 회전을 시켜서 기존 발전기를 돌릴 때는 네. 요거의 한 4분의 1, 네. 많게는 5분의 1밖에 안 일어나요. 지금요 시간 관계상 그런데 이제 저걸 재 보니까 이제 그만하시고요. 3.14로 계산해 보니까 저게 그만하시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그 원주가 15cm고 여기 지금 시간이 다 됐고요. 다른 이게 분 말이 안 맞아요. 요거 쉽게 얘기하면 회전 수도 그래 내가 이상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이 물어보세요. 아유 저 그만하시고요.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물어보세요. 질문하시고. 너무 행사를 그 망치시지 마시고요. 아니 하셔야죠. 행사를 망친 것이 아니라 행사를 더 돋보여 준 것이지. 저 사람 말이 이상해. 아까 초당 2.8kW 나온다 그래 놓고는 초당이나 시간이나 똑같아요. 뭐이 똑같아요. 2800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다른 분 또 질문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냥 간단히 해주시죠.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멀리서 왔습니다. 제 회사는 나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힘들게 왔는데요. 네, 고맙습니다. 마침 이렇게 시련을 보니까 상당히 감회스럽고 그동안 개발자분의 어떤 그 노고가 얼마나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릴 것은 네. 다른 원리는 제가 전혀 알 바가 없고 지금 이제 아까 자석을 갖고 계셨는데 그 자석은 우리 대한민국 제품입니까? 외국 수입 제품입니까?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요거는 국산입니다. 국산입니까? 네. 네.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다른 분이 질문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5분 정도 남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저는 청주에서 온 하이브리드 발전기술연구소 연구소장 겸 사업단장 김영환입니다. 네. 저희는 우리 선생님하고 똑같은 발명을 30년 했는데 네. CF품이 없는 상태에서 30개월 전에
영국의 엄청난 캐피탈한테 투자 상장 의향서를 받았어요. 오늘 그거를 좀 도와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자금 도저히 영업 다 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믿지도 않고 제가 그 영국의 그 엄청난 캐피탈을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없어도 영국의 상장된 회사에 현재 이상가하고 상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치 미래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 금액을 뽑는 게 NPV법인데 영국 회계사가 와서 그 기업 기술 가치를 현지화시켜서 그 금액을 주식에 상장시켜서 자금하실 수가 있어요. 예. 한국이 안 움직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죄송합니다만은 시간이 이제 그 예정 시간이 저는 연합뉴스의 김영준 기자라고 하고요. 시연을 하는데 이제 이게 뭐 전력이 늘었다, 전력량이 늘었다라고 했을 때 산입 산출 전력량이 공개가 되는 건데 숫자로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일단은 두 번째로는 무한동력 발명이 이제 현재 실물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물을 갖다 주지 않으면 특허를 주지 않는 걸로 도면만으로는 특허를 주지 않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실물을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특허 등록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이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하신 이유가 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뭐 TC 발전기라든지 뭐 아니면 내부 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내부 공개는 저희가 노력해온 그 결과로 만들어낸 노하우거든요. 사실 그 노하우를 지금 특허도 되지 않고 이것이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거부터 노출을 하게 되면은 뭐 본다고 해서 바로 누가 따라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힌트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이 특허는 전 다음으로 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국가의 어떤 그 정책 사업으로 시작이 돼서 또 요 지금 저희가 안내장을 간단한 설명을 하면서 거기에 그 내용들을 적어서 드린 게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관을 해서 하더라도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특허를 물론 특허야 세계에 다 맞겠지만 여기서 주관을 해서 한다면은 그걸 우리나라에 기술료를 주고 그대로 이 특허 기간 동안 사용료 내고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 왜 그러냐면 사소한 제품은 누가 관심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고 기업의 흥망성쇠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이 제품은 많은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특허 문제로 권리 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니고 무조건 샘플이 하나 나가면 뜯어서 그대로 복사해서 자기네가 써버리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꼭 기술료 주겠습니까? 창조는 힘들지만 뜯어서 보고 그대로 만드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특허는 저것을 하기 위한 창업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이 되고 저기에 들어오는 참여하는 기업들이 세계의 어떤 그 대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창업법인이 만들어진 후에 그 창업법인으로 전 세계 특허를 출원하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특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제품 카피하려면 카피해 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노출시키는 게 바로 특허입니다. 그런데 그 제품에 대한 가치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누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사실은 도면하고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돼요. 실물하고. 그래서 지금 특허는 2차로 하고 우선 창업화 법인 만들고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틀이 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지금 들어가는 전기가 저 모타에 보면은 소모량이 있어요. 1.5kg로 돼 있죠. 거기 1,500W입니다. 저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입력은 1,500W고 출력은 저 전등이 말해주는 거고, 저 전등은 10%만 전력이 딸려도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희미하게 들어오니까 육안으로 가장 검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등을 단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초창기에 누가 없었어. 한참 그 걸리시면 다음에 안 돈 돼요. 벌어가지고 에디슨 발명상을 맹밀었지. 이 사람들도 그런 좋은 일을 했어. 이 무한동력 기관에 대한 그 시연을 해주셨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네,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말씀하셨지만 들어간 전력량이 얼마고 그때 나온 그 전력량에서 발전된 양이 얼마인지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 오늘 장치가 1.5kW 모터를 달아서 했는데 1.5kW 모터도 명판에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과부하가 걸리면 뭐 2.5kW를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입력되는 전기 부분에 적산 전력계를 따라서 정확하게 소모된 전력량을 보게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두 번째는 적산 전력계를 측정된 양과 동시에 나와서 저 전구가 부하로 걸렸는데 부하 양도 사실은 정확하게 부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간단하게 준비가 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안 된 게 이 시연회를 준비하시면서 의도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으신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것은 지금 뭐 숨겨진 의도나 안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거는 없고요. 현재까지 돼 있는 부분에서 가장 그 검증이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타는 뭐 아까 지금 부하가 걸릴 때는 2,500 되죠. 그러나 바로 타버리죠. 그거는. 그래서 모타가 부하가 걸리면은 3분을 못 돌아갑니다. 바로 페인트 바로 벗겨져요, 타면서. 그래서 저거는 아까 정상대로 부하가 걸리지 않는 1,500W를 소모하는 정상적인 회전 속도였고, 그 다음에 이 제일 그 안타까운 것은 저 발전기가 1분에 750 회전에 회전을 해서 DC 전류를 생산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 문의를 하셔도 답을 못 내려요. 제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공법 자체가 지금 현실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첨단 공법입니다. 전류 자체가. 그래서 지금 모터를 DC 모터 만들어서 자체 회전시키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고, 사실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법칙이라고 정해서까지 하는 부분을 그걸 이미 넘어선 거에 대해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예.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연한 게 이 무한동력이 오버 유닛 입력 전기보다 예. 출력 전기 전력량이 크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 발명자께서는 그 에너지의 소스가 예. 어디로부터 유래돼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에너지의 유래는 옛날에 에디슨이 이론을 알면서 발전기 만들었겠습니까? 그거는 정확한 이론을, 이 발명가, 연구가는 이론을 무시합니다. 책을 안 봐요. 왜? 거기는 헛소리가 많아. 사실은 느낌 없는 이론, 부드럽게 남한테 알리기 위해서 그 이론을 저는 무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무시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40년 가까이, 물론 40년을 꼬박 여기 한 건 아니에요. 10년 정도는 밥 먹고 이거에 매달리고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 여기에 소모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짓을 안 했겠습니까? 실험해보지 않은 물질이 없고, 실험해보지 않은 철이 없고, 회로도 수천 번을 감아서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할 때마다 거기에서 느껴지는 그 전기 발생, 저는 제가 만든 발전기에 제가 죽을 뻔도 했고 이런 과정을 다 넘겼는데, 실제로 그런 살아있는 체험, 그 느낌을 책에 표현 아직 안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물질과 물질의 작용과 반작용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측정하는 측정기도 없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체험으로 만들고 이것저것 해보고 할 때 거기에 응용이 되고 지식이 생기는 것이지 법칙은 없습니다. 저는 그거 주장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셔서 오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대학생들이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하루 종일 얘기해도 끝이 안 날 겁니다. 근데 일단 질문하시는 분들도 약 100분의 2 이상 정도는 이렇게 시켜요. 그 문제는 이렇게 많이 올리면 돌릴수록 그 열이 상당히 발생되거든요. 이게 발전기 자체가 부하가 그러면 열이 더 나기 때문에 그 작게 생각하면 1,800와트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저 사람이 모르는 시간당 거니까 초당이든 2,800이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전압이나 원래 전류가 뭐 유지되는 걸 말하겠는데 전력 양도 그건 1시간으로 기준하는 시간당 말씀하신 거예요. 기준이 저 정도의 열을 5분도 안 돼서 열이 정도 나면 열 처리하기가 아주 저기 보통 문제가 아닌데요. 이게 발전기 24시간을 쓴다고 생각하면 저기 냉각 시설 자체가 엄청나게 커야 되고 그거는 저희가 다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다 있어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렇게 나오면 그것도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